노트북을 포함한 전자기기들의 중고거래를 꽤 자주 해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전달할게요. 노트북은 웬만하면 중고로 사지 마세요. 특히 노트북에 대한 지식이나 중고거래 경험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여러분이 중고거래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위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중고거래에서 황당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팁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의 스펙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당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CPU가 i7이란 말은 절대로 CPU가 고성능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CPU의 세대수를 체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애매하게 오래된 물건인 인텔 6세대, 7세대 정도의 물건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중고 구매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7세대까지의 인텔과 8세대부터의 인텔 사이에는 많은 성능 차이가 납니다. 멀티코어 성능 기준으로 7세대 저전력 i7과 8세대 i3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고 8세대 저전력 i5는 7세대 i7보다 거의 60% 이상 더 빠른데요. 이건 인텔이 8세대부터 CPU의 코어 수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오래된 한 6, 7세대 노트북을 파는 중고 판매자들은 자기들이 예전에 노트북을 살 때 i7 비싸게 주고 샀었고 또 노트북의 외관이 비교적 멀쩡하니까 i7 6500U나 7500U 달린 노트북들을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8세대 i3 성능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인텔 5세대 이전 노트북은 어떨까요? 이쪽은 정상적인 판매자라면 자기가 파는 노트북이 거의 고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간혹 매우 싸게 올라옵니다. 당장 노트북으로서 작동만 하면 되는 저렴한 물건이 필요한 거라면 그런 걸 노려볼 수는 있겠네요. 물론 당장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이 대부분이지만요. 다음 두 번째 팁은 노트북 업자를 피하라는 겁니다. 당근마켓에선 덜하겠지만 중고나라는 현재 노트북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중고 노트북 업자들의 글입니다. 중고 제품들을 사들여서 이윤을 붙여 파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거랑 달리 노트북은 제품 이름만 봐서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노트북 업자들이 한 놈만 걸려라는 식으로 장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자분들의 글은 죄송하지만 스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요새는 업자가 아닌 척하고 글을 쓰시는 경우도 많아서 판단이 힘든 경우도 있죠. 제 경험상 판매 글에 글자 크기를 다양하게 쓴다거나 글자에 색을 입히는 경우는 대부분 업자입니다. 개인 판매자들은 사실 글 쓸 때 볼드체를 쓰는 일도 드물어요. 중고나라 기준으로 대충 모바일로 작성한 것 같은 글을 쓰는 경우 개인 판매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들은 제품 사진 폰으로 찍어서 바로 폰으로 올리거든요. 물론 제일 확실한 건 작성 글 내역 확인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 팁은 가능하면 중고로 구하고자 하는 노트북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라는 겁니다. 제품명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다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그 이름을 키워드 알림 설정해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건이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확인해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으니 효율적입니다. 물론 구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인기 있는 제품의 경우 다른 구매자한테 한 발 빠르게 매물을 빼앗길 수 있겠죠. 그래도 인내심이 있고 당장 노트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팁은 미개봉 중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개봉 중고라는 건 말 그대로 제품의 봉인질도 뜯지 않은 제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신제품이나 다름이 없는 물건인데 보통 인터넷 최저가보다 약간 더 싸게 물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고시장에 이런 물건이 올라오느냐? 보통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되팔이입니다. 특별 할인 기간을 노려 최대한 싸게 구매한 다음에 중고시장에 조금 더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일종의 카드깡입니다. 노트북을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해서 카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받아 구매한 다음 미개봉 상태로 정가보다 약간 더 싸게 중고마켓에 올려서 현금화 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업자입니다. 중고거래는 현금이 바로 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 제품을 중고시장에 올리면 별다른 거래 내역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죠. 세 가지 모두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는 여기서 제쳐두고서 만약 현금, 일시불로 신품 노트북을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미개봉 중고를 구매하는 건 불합리적이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개봉이라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개봉한 제품인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다섯 번째 팁은 판매자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노트북을 되파는 경우 체크해야 할 점입니다. 중고시장에 간혹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이스지만 얼마 쓰지도 않은 물건을 왜 판매하려고 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기변증이 심한 사람이 그냥 올린 경우. 두 번째, 물건에 뭔가 결함이 있지만 제품 분량이나 교환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중고로 처리해 버리려는 경우. 세 번째는 애초에 구매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난 물건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기변증이 심한 사람이 올리는 물건이라면 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죠.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 케이스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직거래를 하시고 구매 결정 전에 몇 가지 테스트는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외관에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심한 비쌤이나 불량 화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구글에 액정 불량 화수 체크라고 검색해보시면 테스트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외관에 작은 흠집이나 기준 이하의 불량 화수는 무상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로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구매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를 발견하면 적어도 가격 협상의 여지는 생길 겁니다. 그 다음 배터리 외효율과 SSD 상태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외효율 체크는 CMD 창에서 할 수 있고 SSD 상태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정말 얼마 쓰지 않은 노트북이라면 배터리의 상태도 100%에 가깝고 SSD 사용시간도 길지 않겠죠. 이렇게 확인해서 외관과 디스플레이, 배터리, 저장장치에 별 문제가 없다면 구매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좀 더 성능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하드웨어 모니터, 시대벤치, 3D 마크 등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CPU, GPU의 성능과 온도가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뿔딱 CPU,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성능이나 온도가 별로인 제품이 걸린 경우 중고로 처분해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들은 제법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래 전에 미리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죠. 어떤 영상에서는 중고거래 TV랍시고 노트북 합판을 분해하고 써머 제도포까지 하고 테스트라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럼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들을 다시 정리하죠. 첫 번째, 물건의 스펙과 성능을 꼼꼼히 알아보지 않으면 당합니다. 두 번째, 노트북 업자들은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세 번째, 구하고자 하는 노트북을 명확히 정해두고 키워드 알림을 켜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 미개봉 중고를 구매하는 건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가능하면 직거래로 적어도 외관, 디스플레이, 배터리, 저장장치 정도의 상태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거래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저부터가 노트북을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줘야 하죠. 다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